이번 시간은 허변의 명불허변 시간입니다. 허종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차가 많이 막히죠? 예, 엄청 많이 와요. 제가 얘기할 줄 몰랐던 건가 봐요. 평소에는 10분이면 오는데 네. 엄청 막히네요, 차가 오늘. 네. 그러니까 밖에 지금 지하철 공사 때문에 네. 차가 굉장히 막히셔서 헐레벌떡 왔습니다. 예,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사실 한 3주 전에 뵀나요? 3주 전에 꽤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4주, 5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기보다 좀 얼마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드네요. 친근하니까. 예, 코로나 아무튼 조심하시고 오미크론도.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의 명불허변 시간의 주제는 뭡니까? 예, 오늘의 주제는 변호사 선임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변호사지만 송사가 생겼을 때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데 네. 선임을 해야 할 때 딱 네. 주의를 해야 되는 네, 네. 요 4가지를 살펴보고 선임을 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이 변호사 선임 계약이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맞아요. 수백만 원도 수천만 원 되는 계약도 많이 수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약간 저도 변호사지만 예. 동종업계에서 이상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 그분에서 좀 조심할 사항이 있어서 이 업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날을 딱 들이미는 거군요. 네, 뭐 이런 분들은 칼날 좀 맞아도 싸죠. 오, 약간 등쳐먹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첫 번째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승소를 너무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근데 장담이란 말 자체가 뭐 음. 사실 승소를 확신하는 네. 뭐 그런 의미이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승소를 확신하게 하는 말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상담하면 대부분 의뢰인들이 항상 모든 변호사들 다 경험하겠습니다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민사 사건의 경우에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몇 %인가요? 저도 모릅니다.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옵니다.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거를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리고 이제 의뢰인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겼으면 좋겠다. 당연하지. 다 이겼으면 좋겠고 이길 사건만 진행하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누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참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의뢰인들은 잘 살펴보고 자기가 정말 이길 수 있을지 질 가능성이 높은지 좀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변호사를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단 일종의 자기 최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긴다고 이렇게 좀 큰 소리 쳐주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원하는 분. 근데 변호사들 중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많이 있죠. 예. 타입별로 다른 많이 거. 있습니다. 아니, 올해는 뭐 기운이 이상한가? 올해 계속 지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없지. 근데 이제 민사도 그렇지만 형사 같은 경우에 이거 내 구속 풀어주겠다. 구속 안 되게 해주겠다. 뭐 아니면 내 벌금을 막아준다. 이런 식으로. 공수표를 던지는. 네, 너무 심하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또 저런 경우는 어떻다 이렇게 좀 경우의 수를 나누어 설명을 하고 그렇지만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많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거 무조건 이깁니다. 예,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확신하는 분들이 많이 그런 있고요. 분들이 있긴 사실은 있구나. 근데 이게 그 상담을 하게 되면 적게는 보통 30분 정도 하고 저는 보통 상담하면 1시간, 2시간 정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30분 얘기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한두 시간 들어도 솔직히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건 의뢰인의 말뿐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증거는 다르고. 맞아요. 실제 증거는 A를 의미하지 않는데 의뢰인은 자기가 해석해서 A라고 그러고 막 하시잖아요. 나중에 증거 보면 아닌데요. 뒤통수 맞을 수 예, 이런 있습니다. 황당한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사실 의사도 엑스레이 찍어보고 혈액 검사하고 조직 검사 해봐야 그분이 진짜 암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맞아요. 저희도 상담 먼저 받은 다음에 수임한 다음 이제 돈이 입금이 된 다음 불이 켜지죠. 제대로 기록 검토를 하죠. 그래도 이길지 모르죠. 왜냐하면 맞아요. 의뢰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갖고 있는 증거 그리고 이제 그걸 믿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네. 소송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그런 증거가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의뢰인이 의도적이든 또는 실수로든 실제 A라는 사실이 있는데 그걸 망각하고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을 전제로 얘기해 주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있는데도 굳이 얘기 안 했을 안 수도 할 있고. 수도 네, 있겠지만. 그래서
상대방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근데 한두 시간 상담해주고 이깁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그건 좀 이상하다.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소송은 살아있는 동물과 같다는 게 있거든요. 이 소송하다 보면 오늘 재판에는 판사님이 우리에게 손을 들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가 확 분위기 바뀌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증거가 튀어나오고 또 우리 측에 유리한 증인인 줄 알고 신청했더니 증언대가 헛소리하고 그럼 완전히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 드라마 같네요. 판사의 컨디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날의 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건데 직접 직간접적으로 본 건데 검사 출신 변호사님이 의뢰인에게 네, 거기 현재 수사하고 있는 지청장 내가 잘 알고 있다. 친구다. 그리고 우리 신병이라는 건 사람의 인신 구속 네, 하냐 마냐 하는 것인데 신병에 대해서 협의가 끝났다. 구속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나 오늘 체포되더라고요. 구속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이제 착수금 몇 천만 원 받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장담하거나 또 누구 특정 판사나 검사와의 친분 관계를 지나치게 과시하거나 여기에 좀 포함되는 건데 그거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주의해야겠네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은 봤어요. 변호사인데 승률이 어떻게 되냐고 이제 술자리에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거의 한 99%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어떤 될 것 같은 것만 하시면 맞아요. 그냥 되는 것만 대여금만 하시는 거. 대여금. 네. 그리고 이제 그 금융기관이 특정 그 일반인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분들이 다 파산돼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한마디로 유동화시켜서 매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는 소송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한 건으로 쳐주긴 쳐주죠. 근데 그건 상대방이 나오지도 않아요. 사건번호만 부르고 원고 승소 판결합니다. 그럼 전부 다 이기는 거겠지. 그런 사건이 아닌 바에야 99% 될 수 있겠죠. 그럴 수가 없죠. 네. 물론 이제 이길 사건만 수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가 이것도 많이 있는 건데 이거 뭐 업계에서 저한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무장님이 그러니까 상담만 하시고 또 서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무실은 피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 명함 보면은 이제 나랑 상담하는 사람이 사무장인지 명함을 보면 사무장, 팀장인지 아니면 변호사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많은 로펌에 사무장님 계십니다. 사무장님도 법 공부를 좀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데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땐 그렇거든요. 사무장님이 초벌구이 같은 그런 상담해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정말 승소할 것이냐, 그다음 이 사건을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 명함을 받고 직접 담당 변호사랑 상담을 해서 거기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장님 말만 듣고 도장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할 때 의사 결정이 나야지 하는 건데 간호사나 뭐 실장님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그런 거기 또 사무장 펌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사무장 펌. 그건 뭐냐면 변호사가 법무법인이나 그 법률사무소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운영이 사무장이 하고 변호사들은 거의 사무장한테 고용된 형태의 아주 기형적인 펌들이 있거든요. 그 사무장 병원처럼. 예. 그러면 그런 사건은 사무장이 그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고 의뢰인과의 컨택은 사무장이 직접 하고 변호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그 의뢰인과 직접 컨택도 못해요. 사무장이 다 알아서 하고 그 변호사는 선명만 써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법무법인이 좀 많습니까? 많다고 볼 수 없지만 있습니다. 있긴 있군요. 네, 있긴 있습니다. 잘 가려서 가야겠네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변호사랑 반드시 대면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면해야 된다. 네, 근데 그런 걸 확인해야죠. 사무장님은 상담하더라도 변호사님하고 상담하고 싶다. 향후에 진행한 변호사님 하는 거 맞냐? 이건 다 확인하고 하셔야 되겠죠.
그 예전에 이제 사무장님도 실력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예. 아무래도 변호사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저희도 소송하다 보면 상대방 서면을 보면 이게 사무장이 쓴 건지 들어가죠. 변호사가 쓴 건지 딱 보이거든요. 근데 상대방 소면이 사무장이 쓴 것 같다고 일단 좀 약간 기분은 좋죠. 땡큐다. 이길 수 있겠다. 땡큐다. 좀 헛수고하겠다. 변호사님이 신경 안 쓰겠다.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상대방이 사무장이 누가 봐도 사무장이 쓴 서면인데 상대방이 된 증거에 자기네 내부 회의 자료를 증거로 낸 적이 있어요. 이게 막 내다가 지금은 전자소송이니까 스캔해서 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첨부해서 넣었거든요. 종이로. 거기 첨부될 때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내부 회의 자리가 있더라고. 전략을 거기에 막 써 있어. 이 부분 조심해야 함. 이 부분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어떻게. 돼지꼬리 땡땡이 다. 그 사무장님 어떻게 그 운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게 만약에 제 사건이라고 해보세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죠. 사무장이 상담하고 서면 쓰는 경우 요거를 피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상담 변호사와 상담해주는 변호사와 실제 또 수행하는 변호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요 얘기는 제가 좀 몇 번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사건을 이제 어느 분에게 맡길지 고민을 할 때 뭐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대형 로펌의 어디 부장판사 출신이나 부장검사 출신 뭐 이런 분들 훌륭하신 경험 많으신 분 찾아가죠. 근데 이제 회의를 하면 그분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분이 앞에 계신데 옆에 이제 소위 후배 변호사님이나 어서 변호사님들이 쭉 앉아 계시거든요. 상담할 때 보니까 되게 통찰도 있으시고 되게 똑똑하신 것 같고 믿음직스러워. 도장을 찍었어.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그분을 못 봐. 이제 막 너무 이상해. 이제 젊은 변호사가 붙었어. 근데 되게 무성의하고 막 좀 짜증 섞이고 그런 경우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뭐냐면 거의 수입만 하고 던져놓고 자기는 안 하는 거죠. 다 그러시는 게 아닌데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또 수임도 되게 비쌉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볼 때 이 변호사가 반드시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분 아니더라도 그 파트너급 되게 좀 경험이 많으신 분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이 사건의 이 사건의 수행 변호사는 누구로 정한다. 라고 해야죠. 안 그러면 그런 약정이 없으면 1년차, 2년차 해도 약정 위반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도 뭐 로펌에 있었지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그냥 진짜 그 고객이 뭐 갑이긴 한데 아주 어떻게 보면 기업 법무팀장급 되면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 개인분이나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와서 법무법인 변호사한테 누구누구를 해줬으면 한다. 그 요구를 하는 거 있죠. 근데 그 요구를 못하는 게 몰라서 못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관계 때문에 못한다는 건가요? 약간 요구하기가 왜냐하면 변호사님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 사건을 당연히 잘 관리해 주겠지만 이렇게 있지만 그럼 뭐 속으로 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된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원로 법관, 뭐 법원장 출신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상담했지만 그 바로 이제 밑에 변호사는 좀 이상한데 바로 이제 그 후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험이 많으시고 파트너급이시고 상관이 없는데 정말 법원장 출신을 보고 수임을 했는데 1년 차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 듣기로는 그 방송 많이 출연하시는 변호사분들 있잖아요. 방변이라고 하는데 그분에게 이제 찾아가서 의뢰를 했대요. 그래서 당연히 이분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판에 나갔는데 재판 나갔다 보니까 TV에 종편 라이브에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이거 뭐냐. 그렇게 항의하기도 했다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주의를 해야 돼. 아까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약간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사건이고 그래서 그런 좀 경험이 풍부한 좀 유명하신 분을 찾아가는 사건이라면 기본적으로 수임료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 보고 가는 그 사람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1년차, 2년차가 하는 걸로 그 사람이 진행한다고 만약에 그 자리에 얘기했을 때 그 돈 주고 수임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소비자로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맞아, 왜냐면 자기 인생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의가 아니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돈 주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허종선 변호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그런 하라고.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얘기를 하셔야죠. 마지막. 네. 네 번째는 뭡니까? 예, 이거는 좀 알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이게 상담할 때 유리한 내용만 듣고 또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변호사님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듣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의뢰인들은 상담하거나 회의할 때 보면 자기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네. 누구나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합니다. 그렇죠. 자기한테 유리만 얘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듣다 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길 것 같네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지금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변호사들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들어보면 우리 의뢰인의 말이 꼭 맞다고 저게 진짜 맞을까? 좀 상식 밖의 일의 경우에는 반론 질문을 안 하는군요. 의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반론 질문을 안 하는 변호사는 조금 더 의심을 해야 되죠. 오히려 반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변호사는 상담할 때 그래요? 혹시 이런 일 없나요? 이런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의뢰인에게 불리한 거를 체크를 해줘야 되고 불리한 걸 체크한 다음에 그에 대한 재반박이 가능한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딱 짧게 그래요? 그래요? 돈 줬어요? 그럼 되네 이기겠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한쪽으로 몰아가서 더 이상의 얘기를 드리려 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이기려면 그 약점과 강점을 두루 알고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취재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그 취재원이 막 했던 얘기들만 듣고 그냥 그것만 듣고 기사가 나가면 꼭 문제가 생겨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양쪽에 다 말을 다 들어보고 체크해야 돼요. 아무튼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할 때 이 변호사가 내 유리한 것만 묻는 건지 오로지 유리한 것만 묻고 불리한 건 전혀 안 묻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왜 그러는 거죠? 그분들은 어차피 승소를 해야 좋은 거 아닌가요? 변호사? 그러면 나중에 그게 변호사들한테 면책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얘기 안 했지 않느냐. 얘기 안 했잖아요. 줬다면서요. 알고 보니 이런 증거가 나오네. 돈을 준 이유가 여기 있었네. 그거 얘기 안 했잖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면책하려고는 아니지만 나중에 면책의 빌미가 되죠. 수달이 되죠. 조심해야겠네요. 좀 항상 나에게 불리한 것도 물어주는 변호사가 더 좋은 변호사. 그런 변호사가 좋은 거예요. 네. 오히려 근데 그거 가지고 가끔씩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아니 변호사님 왜 자꾸 이상한 것만 물어보세요. 좀 삐딱하신 분들. 네, 삐딱하신 분들 그런 분도 계시긴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알아야. 제가 상대방 변호사를 이렇게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뢰인은 또 받아도 나중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진상끼리 나면 좀 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 팁은 제가 그동안 명불허변을 진행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팁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글자 말한 거예요 지금? 정말 알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4가지를 짚어주셨고 혹시 그런 일은 뭐 없으면 없을수록 좋겠지만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꼭 저를 선임하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아니 제가 할게요. 그런 얘기 제가 할게요. 허종선 변호사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